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큐라클 10조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정조준 이란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파미데일리 유튜브 통해서 아마 이 회사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큐라클은 아마 국내에선 유일한 것 같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염증의 원인이 뭐냐면 이게 혈관 틈이 이렇게 벌어져요. 혈관 틈이 벌어지면서 밖에 있던 그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또 혈관 안에 있는 또 염증 물질이 또 밖으로 나가서 몸 안에 붙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염증이거든요. 사실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는 힘들지만 가까운 원인을 찾자라면 거의 원인인데 이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 벌어진 혈관 틈 이거를 완전히 꽁꽁 싸매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누수 안에 있는 염증 인자가 나간 걸 막고 밖에 있는 염증 인자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서 염증을 최소화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는 회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U06 아직 약물 이름이 없어서 이제 이 프로젝트명을 붙이는데 당뇨 황반 부종 그리고 이제 습성 환반병성 치료제, 이 치료제가 지금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FDA 임상 이상을 받고 현재 이제 임상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달 22일인가 23일인가 첫 환자가 등록이 됐다 그래요. 임상 이상에서 이제 그거 하고 있고 임상 1상은 작년에 이제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성공을 했었고, 임상 1상 중간에 프랑스 떼아라는 회사에다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안과 질환 전문 회사입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이제 약 2천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그 CU06 이 물질을 기술 수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검증되지 않았냐, 검증했냐를 기술 수출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검증이 된 회사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은 이름에서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에서 일어나는 염증성 그 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장 점막이 이제 충혈이 되기도 하고 또 붓고 그다음에 이제 출혈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만성 혈변, 설사, 대변 절박증, 복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원인이 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원인으로는 염증인 거고 근본 원인은 이게 진짜 실제 원인은 뭘까?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근본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본 원인을 모르는데 사실 이 근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 보니까 궤양 안에 이 염증이 자꾸 문제가 돼서 궤양성 대장염을 일으키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대장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어떤 단백질 인자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거나 제거를 하면 좀 염증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실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약물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근본 치료제는 아니고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면 좀 증상 완화 정도는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유지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치료제들이 다 유지요법 치료제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큐라클도 이제 약을 개발하는데 근본 치료제는 아니에요. 증상 완화 치료제인데 지금까지 했던 설명에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개발된 약들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그 인자 중에 한두 개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약을 먹어도 완벽하게 좀 증상 완화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A를 없앴는데 B가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B였는데 A를 없애는 약을 먹으면 약발이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약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큐라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자체를 이게 꽁꽁 싸매는 어떤 그런 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염증인자들이 혈관 안으로도 안 들어가고 또 혈관 누수를 통해서 안에 있던 염증인자들이 밖으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염증 발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증인자를 다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다 이제 염증인자의 어떤 침투나 이런 걸 다 또 밖으로 누수되는 걸 막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전한 건데, 사실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이 다 보면 그
혈관에서 누수되는 것들, 혈관에서 이제 또 밖에 있는 것들이 또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 다 혈관과 관계된 인자들을 다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혈관을 다 꽁꽁 싸매서 막아버리다 보니까 훨씬 더 효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도 근본 치료제는 아니고, 근원 치료제는 아니고, 증상 완화의 정도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요.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양쪽 끝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파란색, 그 하늘색으로 돼 있죠. 쪼쪼쪼 붙어 있는 게 이게 다 혈관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 파란색, 하늘색 안쪽으로는 그 혈관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인자들이 보이죠. 뭐 TNF 알파, IP10, IL6, IL8, 뭐 인터류킨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벌어진 혈관 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또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건데, 이걸 이제 꽁꽁 싸맨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던 약들은 뭐냐면, 이 수많은 인자들 중에 한두 개만 건드렸어요. 그 염증을 좀 세게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TNF, 지금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약들이 뭐냐면 TNF 알파거든요. 요것만 저해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들만 계속 그런 약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TNF 알파를 저해하는 거, 인터류킨 뭐 6를 저해하는 거, 이런 약들만 있었는데, 이거는 혈관 자체를 다 싸매버리니까 훨씬 더 이제 효능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효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어느 정도 좋을지는 실험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동물 실험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12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12번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동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궤양성 대장염 동물 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생쥐 있잖아요. 생쥐에다가 궤양성 대장염 그 염증을 넣어요. 그 쥐에다가. 그러니까 감염을 시키는 거죠, 일부러. 감염을 시키는데 대양성 대장염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 굉장히 어려운데 DSS, DMBS, IL10, 인터류킨10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약들은 이런 한 종류의 궤양성 대장염에만 효능을 보였어요. 근데 이 큐라클의 이 CU104, 이제 개발 프로젝트명 CU104인데, 이 약은 이 세 가지 모델에 다 효능을 보였어요. 근데 기존에 개발됐던 그 효능을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데, 기존에 나와 있던 치료제들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어떤 효능, 그 치료 효율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있겠다. 그 실험을 12번을 했는데 12번을 통해서 이게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을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아까 제가 맨 앞에 CU06이라는 물질을 이야기 드렸어요. 프랑스 떼아에다가 2021년에 이제 2천억 정도 수출을 했다. 이게 같은 물질이에요, 사실. 물질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CU06은 작년에 이제 그 미국 FDA 임상 1상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임상 1상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안전성을 보고 2상에서는 효능을 보잖아요.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고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은 임상 1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임상 2상에 들어가는데, 임상 2상을 어디서 할 거냐면 그 미국 FDA 임상 2상 IND를 그 상반기 중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신청하게 되면 이제 뭐 전체적인 지금 임상 디자인 같은 게 한 120명 정도 규모로 하는데, 미국에서만 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인종에 따라서 또 먹는 음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발병 종류가 좀 다양하다 그래요. 그래서 다국적 임상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해요. 미국, 뭐 한국, 호주, 뭐 여러 나라들 이제 다국가에서 이제 120명 정도 모아서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를 좀 찾아봤는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키스티. 여기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거 좀 찾아보니까 2023년 규모로 10조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시장 규모죠. 2029년에는 한 11조 원 정도.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 업계에서는 뭐 18조 또는 뭐 또 그 이상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는 현재 기준으로 1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고, 이 중에 대부분의 그 시장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상 유지하는 치료 있잖아요. 그런 치료제로 지금 치료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약간 천안삼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있던 치료제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 이쪽 길목을 막거나 저쪽 길목을 막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목을 막았던 그런 치료제라면 이 큐라클의 CU104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천안산거리 그 길목을 지키는 어떤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효능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 부분이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제 입증이 됐고요. 또 뭐 다른 약들 같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나오는 약들 같은 게 부작용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CU10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U06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안전성을 검증을 했는데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뭐 원래 투약량의 8배가 더 넣었을 때도 전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약 자체가 일단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 치료제들 보게 되면 이제 주사제가 많이 있어요. 주사제라고 하면 일단은 굉장히 좀 투약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약 자체는 이제 지금 경구제거든요. 그러니까 알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동물 실험에서 보여줬던 효능만 임상 이상에서 결과가 나온다라면 이거는 단번에 기술 수출될 수 있는 치료제이지 않을까. 근데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임상 1상 중간에 이제 큐라클이 기술 수출할 때 한 2천억 정도 받았고 2자릿수 로열티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FDA 임상 만약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 수출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이고 거기다가 이제 효능까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바로 이 약은 뭐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고 물론 환자 모집 자체는 쉽지 않아요. 120명이라고 했는데 모집 시간이 굉장히 더디고 또 우리가 탑라인 결과까지 보려고 그러면 아마 1년에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 기업을 좀 지켜보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큐라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미데일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